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로 결혼한 동서가 스니님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다가 이혼당하고 우연히 스니님과 만난 사연인데요. 어떻게 사이다를 날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만 5년이 넘었는데요. 아이가 아직 없어요. 2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남편은 나이가 좀 있어 주변에서 아이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하지만 제가 괜히 조급해지고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한약도 지어서 먹어보고 운동도 해봤지만 허사였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는 것 외에 전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제게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며 저를 품어주셨어요. 또 저는 지방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 변변치 않은 직장에 집안도 좋지 않은 반면 남편은 일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식당 때문에 무지하게 바쁘신 분들이지만 저를 항상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신 분들입니다. 시부모님 복도 있지만 남편도 워낙 가정적이고요. 시부모님은 아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마음속으로 손주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남편도 늘 절 안심시켜줬고요. 이렇게 아이가 늦어지는 것 외에 전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것들은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랑 동갑인데요. 결혼할 여자는 2살이 더 어려요. 저와는 달리 굉장히 애교도 많고 화려한 스타일에 최근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예비 동서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워낙 빠른 예비 동서는 집안 분위기를 이미 다 파악했더군요. 시부모님들의 성향과 제 성향, 그리고 아이가 없는 저희 상황과 이 집안의 분위기 등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워낙 싹싹하고 똑부러진 스타일이라 시부모님들도 둘째 며느리는 또 느낌이 다르다며 예뻐하셨죠. 시동생은 여자 쪽이 집안이 엄청나다며 결혼 비용만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시부모님들께도 계속해서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달라고 했어요. 식대만 해도 엄청 비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고 집과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일도 거의 저희 시댁 쪽에서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이 일로 빚까지 내셨고 허리가 휘시도록 시동생의 결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동서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우선 시댁이 거의 돈을 다 들여서 결혼식과 신혼살림을 준비했어요. 여자 쪽 부모님은 강남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나가는 대로 그 집을 시동생 부부에게 주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치스러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지켜보며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식 때는 큰아들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랬다는 생각까지 들어 속상하면서도 그동안 잘해주신 것들이 많으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싶어 그만뒀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씁쓸하지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욕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시동생과 동서는 마냥 행복한 신혼을 보냈고 얼마 후 동서는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동서가 결혼 전부터 가끔 생각 없이 말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이니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동서는 어른들에게 가끔 예절이 없기는 했지만 애교 있게 잘했고 또 나름 제게도 먼저 다가와 말도 잘 붙이고 싹싹하게 잘 대하더라고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가 가끔씩 저랑 둘만 있을 때 자꾸만 묘하게 제 속을 긁어놓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마치고 저와 동서가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전 그냥 복지센터에서 일해요. 동서는 헉 하고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어요. 어머, 그래요? 복지 쪽이면 엄청 박봉 아닌가요? 뭐 동서 입장에서는 박봉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 근데 난 그냥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에이,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일인데 많이 벌어야 형님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뭐라도 해주죠. 아유, 제 월급이 100만 원대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며 안고 있던 갓난 아이에게 말하더군요. 그치, 민석아? 민석이도 엄마가 돈 못 벌면 창피하겠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 대처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셔서 나가보게 됐지만 계속해서 동서의 말들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의 막말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계속 수위를 넘곤 했었죠. 형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본가는 어디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에서 청소하는 일 하시지. 집은 강원도 강릉 쪽이고. 동서는 또 한 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헉 하고 놀라며 이내 말을 삼키는 듯 했어요. 아, 그렇군요. 청소 힘드시겠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신대요? 참.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동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은 일부러 아예 안 갖는 거예요? 아니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좀 살이 붙으셨네. 뭐 좋은 소식 없어요? 동서도 알잖아.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는데 기다려 봐야지. 동서가 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참고 있던 제 속을 또 한 번 긁어놓더군요. 아유, 형님, 팔자도 참. 부모님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대요. 근데 그거 형님 잘못 아닌 거 아시죠? 동서의 말에 욱하고 분노가 치밀었고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동서, 내 얘기 같고 이렇다 말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얘기는 좀 조심 좀 해줄래? 애써 감정을 누르고 한마디 했지만 제 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동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아, 나 진짜 나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닌데. 난 형님 그냥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알죠? 그래. 그렇지만 말 좀 조심해.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 네, 형님. 동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때맞춰 동서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왜 이러니? 너희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저희를 번갈아 쳐다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동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형님 잘못 없어요. 저 딴엔 형님 아이 갖는데 도움되라고 말씀드린 건데, 형님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괜히 나서는 게 아닌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만.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다그치시더군요. 순간 너무 서러워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그렇게 나가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동서를 워낙 예뻐하시는 어머니께 동서의 이중적인 행동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사건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동서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별 의미 없이 넘겼고 시어머니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죠. 툭하면 제 속을 긁어놓는 동서 탓에 이제 가족 모임은 제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갔지요. 점점 저는 동서가 눈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저를 긁어놓으려고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고 잠깐 시부모님 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이혼할 것 같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급히 시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와 시동생은 방 안에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동서의 가족 배경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고 부모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변리사에 합격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이 큰 식당을 하시니 적당히 이 집에 있다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갖고 나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시동생은 우연히 자기 아내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 사실을 알고 동서와 크게 싸웠는데, 동서는 그럼 고소하지 그러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래요. 이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은 너무 망연자실하셨어요.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했고 이제 이혼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서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이를 빌미로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그 둘은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동서는 아이 양육권도 빼앗기고 어떤 것도 가지거나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양육권에 대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는 양쪽의 경제력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실상 가진 게 없으니 시동생이 양육권을 갖도록 판결이 난 거겠죠. 이렇게 한동안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잠잠해질 무렵 우연히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한때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았던 동서 그 여자였습니다. 행색이 참 말이 아니었어요. 제게 상처 주고 지금도 우리 시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이 집안에 해를 끼친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이 여자에게 당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면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그 여자는 시선을 회피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차분히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보내. 그렇게 복복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이혼당하고 결국 부모님 복, 남편 복, 자식 복도 없는 거 그쪽이네요. 에휴, 복이 너무 딱해. 난 그냥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해요. 몸 잘 챙겨요. 그래도 설마 100만 원대 월급은 안 받겠죠? 제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저를 몹시 노려보고 있더군요. 은행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뛰쳐나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많은가 본데 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아무런 논리도 없이 욕질만 했어요. 화가 났지만 참고 있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동생에게 사기를 쳐서 결혼하고 시부모 등쳐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래요? 그거 범죄예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는 안 하신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정신 차릴 생각을 해야죠. 나에게 이렇게 욕하는 것을 보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듣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어머 이러시며 뭐라 소곤대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는 젊은 여자가 이래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결혼으로 사기를 쳤어? 정말 멀쩡하게 생겼는데 너무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 아주머니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말씀을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 여자는 주위에 있던 분들을 노려보더니 씩씩대며 가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 뒤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할 말 많은 것 같더니 왜 그냥 가요? 당당하면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이렇게요. 그 여자는 점점 걸음이 빨라지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정말 그 아주머니 말씀대로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왜 저러고 살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반성도 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는데 선하기만 하신 시부모님과 순진한 우리 시동생은 상처가 많이 남았는데요. 시동생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어 시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한결같이 예뻐해 주신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도 함께 고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자와 이혼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이 연 끊어진 게 다행이다 싶네요. 정말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돈을 위해서 사기 결혼을 하고 돈을 위해서 아이를 볼모로 잡으려는 사람이 현실 속에 있군요.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쓰니님, 정말 말씀 시원하게 잘하셨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